3,776m짜리 산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km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이 날아갈 수가 없죠. 저 위까지 500m까지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바로 안티구아입니다. 안티구아. 예전에 스페인이 한 300년 전에 여기를 중앙아메리카 수도로 삼았던 곳인데, 아까 봤던 저 아구아산이 폭발하면서 여기가 잿더미처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과테말라 시티를 새로운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뭐 무너진 잔해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수도의 위용들이 남아있고, 엄청 멋있지 않아요? 전 위대한 유산에서 봤던 그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주 이쁜 동네입니다. 사람들도 이쁘고 사람들 너무 평화롭고, 뭐 범죄의 나라 과테말라 과테말라 범죄의 나라인가?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아닌 면도 있다는 거. 한국도 서울 같은 도시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뭐 제주도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 남한하고 비슷하거든요. 남한보다 조금 더 큰데 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럽에서는 그 뭐 아르테미스 뭐 이런 신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데. 귀여워라. 애기들 너무 귀여워. 빨라. 낯가린다. 음아 한번 부른다. 자, 도코트셀지입니다. 오늘 뭐 도코트셀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얘기 좀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3%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3%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상장 앞두고 나서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고 있더라고요. 저도 3%를 처음 본 거는 그 팬데믹이 터졌을 때 아마 그때쯤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때 워낙 이제 주식시장이 모든 사람들이 화두였고 지금은 많이 관심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것저것 보다가 3%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보여졌고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해가지고 또 일단은 기존에 예전에 그 주식 그 방송도 있잖아요. 뭐 한경 와우 TV라든가 뭐 매경 TV라든가 이런 TV들과 다르게 거기는 너무 포멀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여서 거부감 없이 저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패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제 지인들도 많거든요. 저도 뭐 증권 바닥에서 제도권에서 15년, 14년 있었으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제 지인들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패널, 정기 패널로 나오고. 그런데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기존 증권 방송 포맷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기존 증권 방송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 나와가지고 시장을 예측했는데 시장 예측이 안 맞았어.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리딩방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뭐랄까 제야의 고수라고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아래 막 게시판이 있고 단톡방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유료로 해서 막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 같은 거 찍어주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시황 설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금액도 막 몇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봤었거든요. 저도 어차피 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한 번쯤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들어가 보진 않았었고,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인기가 이제 확 떨어지고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증권방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들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건너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나운서거든요. 증권방송 아나운서인데 케이블 TV 패널들을 자기가 이렇게 섭외하려고 해도 잘 섭외가 안 된대요. 왜 섭외가 안 되냐면 다 유튜브로 간대.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미꾸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말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 불러온돌이 박힌 돌 빼가는 거지. 원래는 이쪽을 다 잡고 있었는데 증권 방송이 약간 뭐 듣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증권 방송 한다 하고 패널들 다 모셔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싫겠죠. 눈에 까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증권 방송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들 글로 넘어왔고, 사회 보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왔고, 또 증권 방송에 나가던 그런 애널리스트들 패널들도 이제 그쪽보다는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3%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니까 제 예상이 제 짐작이 조금 맞아갔던 것 같아요. 점점 이 3프로라는 채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패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안 맞기 시작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을 언제나 100%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해.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좀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긴 했었고, 그게 나중에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왜냐면 일단은 추천해준 주식들을 믿고 샀는데 깨진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던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2021년, 2022년, 23년에 오면서 거의 이제 2022년부터 뭔가 이 채널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 그런 떠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진짜 제가 가끔씩 보긴 보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233만 명 그대로 있고, 그리고 채널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 10,000뷰가 넘는 그런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독자가 3만 명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 영세 채널인데, 그래도 또코트셀즈 같은 경우는 15,000뷰, 2만 뷰, 가끔씩은 3, 4만 뷰 나오는데, 근데 뭐랄까 이제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23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경제 이런 채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3,000뷰, 4,000뷰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진 거죠. 왜 멀어졌냐? 신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서 갑자기 이제 상장한다고 밸류를 2,400억인가 2,500억이나 주면서 뷰가 영상당 10,000뷰, 20,000뷰도 안 나오는 채널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 보면서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상장한 3프로가 상장을 해서 진행자를 비롯한 많은 이 채널 관련된 사람들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사실은 2,400억, 500억이면은 와, 적어도 뭐 모르겠어요. 저 뭐 IPO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 결국에는 3명이 대주주일 테고, 뭐 그러면 5, 600억씩은 남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완전히 개인들의 시간과 투자 경험들 다 뺏어놓고 본인들은 완전 배를 굴리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저는 뭐 3프로 TV를 처음엔 재밌게 봤지만 이거를 뭐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바닥에 뭐 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뻔한 얘기를 하니까 저 뭐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권에 14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들어온 개인들, 특히 제 쪽 보니까 주식시장에 팬데믹 폭락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폭락장에서 많이 손절을 하면서 전전긍긍했었고, 그 상황에서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3프로 같은 TV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얻었던 거지. 근데 얻었던 정보가 별로 이렇게 썩은 사과였던 거지. 게다가 이런 트래픽, 거기서부터 나온 트래픽들,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보니까 팬데믹 때 이 채널이 엄청나게 뜬 거예요. 뭐 우리긴 몰라도 몇십만에서 200만원 갔던 가장 큰 계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팬데믹 최대 수혜 제휴가 아니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 통해서 우회 상장한다고 하는데, 뭐 이변이 없는 한 적자 기업도 아니니 그냥 뭐 상장할 거고, 패널들은 돈방석에 앉을 거고, 또 패널들이 이제 꼬드겨가지고 뭐 작가라든가 뭐 기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뭐랄까 대가족을 잃었는데, 다들 이제 돈방석에 앉겠죠. 근데 개인들은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2,400억은 뭐 PBR PSR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대긴 한데,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뭐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 어두운 단면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주식투자 22년 하면서 처음에 대학 2학년 때 계좌를 딱 깠어요. 영등포에 있는 굿모닝 신한증권, 당시 굿모닝 신한증권이었거든요. 계좌를 까면서 대학생 때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상따하고 막 차트 보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완전 주린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년 안 지나가지고 저 증권사 입사를 했고, 제도권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PB 하다가 본사 가서 기간 투자 쪽은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또 개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20년 동안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라는 게 개인보다는 기관과 대주주를 위한 시장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뼈저리게 많이 봤어요. 정말 불합리한 사건들 많이 일어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주영 회장 어렸을 때 그 에버랜드 CB 사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그 비율 관련해서도 대주주를 위한 나라야. 이거는 누가 뭐랄까,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제재하지는 않아요. 그냥 알면서 다치는 거야. 국민연금도 손해보고. 그런데도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한국 그 증권시장이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아마 2015년도인가 뭐 16년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2017년도 1월에 모든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간 겁니다. 미국 주식을 가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는데 이 미국 시장은 너무나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장도 완만하게 쭉 올라가고 굉장히 보기에도 되게 쉬운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미국 시장을 넘어간 겁니다. 정말 저는 그때 큰 결단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시차란 게 있잖아요. 밤에 열려서 새벽에 끝나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제 돈이 다 거기 있으니까 엄청 신경 쓸 거 아니야. 제가 7시간 정도를 잤는데 2~3시간마다 깼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현재 상태는 또 이제 모든 주식을 다 판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아직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리하지. 당연히 개인이 하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눈 뜨고도 이제 뒤통수 맞는 코베어가는 그런 시장이 국내 시장인데 누가 개인들 신경 씁니까? 정권이라든가 어디나 뭐 다 역대 정권 다 그렇지만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가망 없다는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작년 5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독보 투자주부터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도체 부품, 반도체 공급하는 거 외에는 하청이 하청, 그거 빼고는 없어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고 거기서 수익 내서 그 수익금 한국 오셔가지고 한국에 애국하세요. 애국. 그게 달러벌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희망 없고 비전 없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하지 마시고,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믿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나마 3% 한번 믿어봤었는데 다들 이제 떼부자가 되겠죠. 얼마 안 있으면. 언제 상장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곧 상장하겠죠. 왜 상장하겠죠. 제가 그래서 유튜브 보고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믿을 때가 따로 있지, 믿을 때가. 그리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손해볼 수 있는 뷰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쭉 저를 따라가서 오셨다고 하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 거고, 뭐 그 사이에 뭐 배터리 관련주들 뭐 있었다, 뭐 AI 관련된 것도 있었다, 막 얘기가 많은데, 배터리는 이건 하나의 큰 작전이라고 봐요. 저는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30만 원도 버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주식이 왜 현대차보다 시총이 높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배터리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주식 투자에 활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는 지난 정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뿌린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프레드라든가 미국 그 공신력 있는 그런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내가 골라가지고 이거를 내 의견에 따라 이렇게 붙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의도가 있다면은 완전 국회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시장이 뭐 이렇게 플랫한 장이긴 하지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폭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몇 가지 자료나 그래프를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고, 폭락장이 될 수 있는 자료도 내가 몇 가지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분명히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리지널리티는 어디 있냐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고, 그 유튜버들은 대부분 다 본인들의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갖고 와요. 가서 복사하고 짜깁기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늦는 거지. 이게 제가 볼 때 유튜브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얘기죠. 속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본인이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내공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똑같은 하나의 15분짜리 투자 관련된 어느 유튜버의 비디오를 본다 생각하세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그 사람은 또 의견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랑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업을 했던 사람이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는 사람이고 취미라든가 격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얻어갈 수 있고 또 버릴 거는 버리는 이런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공부를 좀 하시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요 쉽게 휘둘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팬데믹 초반에 산프를 정말 즐겨봤었고, 운동하면서도 보고 산행하면서도 보고 막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패널들도 굉장히 정감 있고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선량해 보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뭐랄까 개인들의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지금은 기관과 어떤 특정 세력들 간의 그런 팀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쪽이 돼버리니까 되게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막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개인들은 그러면 또 믿을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프로그램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지금 봐도 뭐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야. 뭐 그게 거의 뭐 3%랑 포맷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또 애널리스트들 한 사람이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틀 때마다 여기저기 다 나오는 거야. 그 되게 어느 순간 보면 되게 볼 거 없다 막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 여기저기 나오고, 이 사람 이제 출연료 챙기고, 또 이 사람 또 유명해지면 책 써가지고 책 팔고 또 자기 책 얘기하고, 그냥 들은 얘기 또 듣고 지겹죠. 어차피 나중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알맹이도 없는 이야기.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